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입증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덧 씌우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포하고 있는 파편적인 피의 사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탄입니다. 검찰이 마구 흩뿌리고 있는 나뭇잎과 곁가지를 쳐다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편견 없이 뿌리와 큰 줄기를 따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 개발한 대장동 개발 사업 그 자체가 한 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비리가 다른 한 축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익환수 모범 사례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의 예상 공익수익은 4,383억 원이었는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추가로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뇌물을 받을 거면 공산당 같은 XX라는 소리 들어가며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만 기어이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총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익을 깎으려 해도 이 명백한 팩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익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억지 논리입니다. 공직자가 일을 잘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둘째,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은 성남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이 아니고 민관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뇌물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민간 공동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100% 민간 개발하고 뒷돈 받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남시는 민간 공동 개발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은 성남시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민간업자들 내부의 문제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민간업자들이 수익 배분을 놓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내용이 나오지만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셋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민간업자 비리의 뿌리입니다. 민간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우형입니다. 조우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김만배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검사의 각별한 관계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사는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 대출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조우영의 대출 알선 혐의도 커피 한 잔 먹고 하러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조우영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은행 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알선 수재 및 공여 혐의를 덮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부실한 수사, 덮어주기 수사가 없었다면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그때 일망타진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민간업자들의 비리 수사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민간업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과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상식적으로 50억 원을 주려고 할 만큼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교롭게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특별한 사이입니다. 고형곤 4차장 검사, 강백신 반부패 수사삼부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박영수 사단이고 박기동 제3차장 검사와 어미준 반부패 수사 1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을 수사를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섯째,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동은 여기를 파도 윤석열, 저기를 파도 윤석열, 파도 윤석열입니다. 아주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매한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한 것도 윤석열과 밑에 검사들이고 또 우연히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윤석열 밑의 검사들입니다. 또 우연히 2021년 10월 20일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둑이 범인 잡겠다고 수사하는 꼴입니다. 진짜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밑에 검사들은 어제도 오늘도 이재명 연루설을 끊임없이 유포하며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 알고 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다시 대장동으로 카드 돌려막는 신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신용불량이 될 검찰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상입니다.